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주말을 맞았죠. 그런데 깜짝 쇼핑을 하고 또 재래시장에서 순대, 떡볶이 이런 것을 포장을 해서 가져가고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이렇게 이 적석 문답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충격적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청와대를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죠. 자, 이런 새로운 모습들,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일보 이면에서는 이 기사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보통 부부처럼 백화점, 시장 쇼핑,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도 몰랐다. 자, 어제 또 남산 한옥마을도 부부가 같이 거닐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선진국에서는 좀 흔한 그런 장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70년 동안 못 보던 장면이라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저 뒤에 보이는 저 청와대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집무실을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그 다음에 광장시장, 남산 한옥마을 어제 차례로 둘러봤는데 어제 이 소식이 이 시민들이 그 대통령 부부를 발견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광장시장에 아마 오전에 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오후 2시 30분에 이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들러서 신발 매장에서 구두 2켤레를 구매를 하고 오후 3시 10분쯤에 이 광장시장에 그 단골식당에 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옥마을도 둘러봤다. 자, 이런 이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지만 일부에서는 좀 불편하다. 경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보다는 일단 이 대통령이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서 시민들과 주말에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그쪽에 저는 그 초점을 맞춰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데뷔전을 가졌죠. 추경 제출, 160조에 달하는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향후 국정 운영 방안도 같이 밝혔죠. 주로 협치,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원래는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또 국회의장단과 같이 좀 만나자 이렇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회동을 제안을 하면서 김치찌개 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를 했죠. 아예 전화도 안 받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여야 지도부와 소주 회동 불발.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이러면 내일 임명할 것. 이러면 내일 임명. 왜 내일이냐 하면은 인사청문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게 오늘까지 기한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안 보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다렸다가 내일부터는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임명을 할 것이다. 자, 그 전에 이 소주 회동 불발, 이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 교체기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도 그렇고 전국이 얼어붙었죠. 이것이 또 6.1 지방선거가 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3당 지도부, 여야 3당 지도부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까지 포함됩니다. 이 3당 지도부와 추진을 하려고 했던 소주 회동이 결국 불발됐다. 김치찌개 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더 고조가 되면서 아마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회동을 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그런데 진짜 민주당이 소주 회동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정의당은 지금 여기 소주 회동에 할 수 있다는 그 답을 보내왔다고 하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서로 뭔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때 취임식 날 저녁에 신라호텔 영빈관 만찬에 가서 이렇게 만찬에 한담을 하다가 김건희 여사와 이 한담을 하는 도중에 활짝 웃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그래서 해볼쭉 이런 신문 제목까지 뽑힐 정도로 그래서 평소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라, 구속하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다가 만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맞았죠. 가가지고 투쟁을 하기는커녕 거기 참석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융단 폭격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이번에도 가면 윤호중이 갈 텐데 그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윤호중이 다시 청와대가 아니죠. 청와대가 뛰고 집무실이든 어디든 소주하고 김치찌개 넣고 소주를 마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쟁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 모습 보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서 소주 마시고 하느냐. 이런 내부 분위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지층 결집이 안 된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강경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찬 초청에 응하지 못했다. 자, 그런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내일 이제 내일 그 임명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아직은 검사 신분이었죠.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서 사직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것이 또 민주당이 발끈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검찰 내부망 E+에 글을 올렸습니다. E+, 검찰 내부망이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또 그 월성원전 그 경제성 조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 별의별 린치, 본인은 네 번인가 자천이 됐죠. 그랬지만 나는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 그리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의 허구성, 실체가 드러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 이 발언이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 전에 이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서 야반 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반 도주.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야반 도주하느냐. 그런데 그 이어서 이 사직서에서 사직사죠. 이제 사직사에서 광기, 린치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민주당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이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한동훈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법무부 차관, 그 여성 차관을 임명을 했죠. 같이 검찰의 그 수사권이 유예가 되어 있는 4개월 동안 강력한 수사를 벌일 거다. 또 상철 특검을 활용을 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의 이 글, 광기, 린치, 이런 말이 섞인 글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긴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는 계속 협치, 국민통합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모레면 5.18이죠. 5.18 기념식, 42주년 기념식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가자. 대통령 참모들도 다 같이 가고 지금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것도 아예 하려면은 뭐 대통령 혼자 가서 어떤 뭐 상징적으로 이 통합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가자. 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5.18 기념식 하는 여건 중앙일보 보시면은 윤 대통령 여건 5.18 강주 총출동을 요청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저는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아주 통 크게 뭔가 계속 하죠. 뭐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는 것부터 아주 통 크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5.18 기념식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원 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다 참석합니다. 수석 5명이죠.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장관급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임명된 14명 전부 대상이고 주초에 임명이 유력시되는 한동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같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장관, 수석,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해라. 이게 윤 대통령의 사실상 1호 지시사항입니다. 1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거역할 사람 없겠죠. 아마 대통령 참모들,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다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역 통합은 연설문에 통합을 몇 번 외쳤는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당의원들 단체 메신저 방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5월 18일 당일 오전 7시 50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특별열차를 운행하기로 했으니 단체 이동해달라. 자, 상당히 이것이 기존의 서진 정책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자, 중앙일보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부에서는 또 이것을 가지고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호남에서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국민의힘 후보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취임 2주차죠. 오늘부터 취임 2주차인데 내치와 더불어서 외치, 이 더블 데뷔전을 치른다. 자, 경향신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21일에는 바이든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죠. 상당히 이런 시간 안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이런 시간에 하는 겁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빠른 시정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고 이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통합을 부각을 한다. 국민의힘은 총동원령을 내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경향신문 소개해드린 이 기사의 한쪽 코너를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 가 있죠. 어제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반지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자택 주변에서 보수단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하죠. 못마땅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적으면서 반지성이라고 했어요. 반지성. 지성에 반한다. 이거 바로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한 말이죠.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자, 이것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말이죠. 정권 교체기에 그렇게 이 혼선을 빚게 하고 또 특히 금수완박 입법을 마지막에 강행 처리하고 이런 것이
반지성주의라는 겁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 이렇게 공격을, 비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아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반지성을 가지고 어제 SNS에 양산 자택 주변 보수단체 집회를 두고 반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학생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전직 대통령 사저에 가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그 전임 정부가 잘못된 것은 들춰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하면서 반지성이다, 반지성, 이렇게 역으로 이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자, 앞으로도 계속 어떤 현안이 있으면은 꾸준히 참견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힙니다. 그리고 문재인뿐만 아니죠.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를 놓고도 이것을 인준을 해주자니 지지층이 빠져나갈 것이고, 인준을 안 해주자니 중도층에서 발목 잡기라고 할 것이고, 갈표를 못 잡고 있다. 이 표현이 상당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조선일보는 총리 인준 미루고 대통령 만찬도 거부하고 이 민주 지지층 결집 위해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 이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찬 거부, 한덕수 인준 거부. 그래서 지지층을 모아서 나가자, 이거 이야기죠. 어제 이 가정들,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그런 가정들을 쭉 있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계속 피했다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참석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구설에 올랐던 일, 그때 역풍에 시달렸다.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한담하는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그래서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협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민주당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또다시 대통령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부담이 많다. 자, 이것이 진짜 만천불참 이유가 돼버린 거죠. 자, 한겨레 신문은 조선일보와 좀 다른 시각에서 지금 민주당의 전략을 봅니다. 이 한덕수 인준론이 나오고 있다. 그 대신 여당은 정호영 철회 카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겨레의 바람이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그냥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주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한덕수 인준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5월 1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